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서류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상의 첫 번째 목적은요, 이거를 읽는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도 세력과 기관과 정보의 격차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 1차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전략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다 라고 제안하는 게 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일단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바로 볼게요. 나와 있는 건 유무상증자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 거는 유무상증자가 한 번에 같이 진행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신청받고 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유상증자하고 나서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 텀도 있고요. 유상증자 기간과 무상증자 기간, 이렇게 세 가지 텀이 있기 때문에 시간열로 딱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를 더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유증 참여할까 말까, 아니면 무상증자 배정 받자마자 팔까 아니면 그 전에 팔까 아니면 쭉 가져갈까, 이런 것들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각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마다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일단 오늘 전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유상증자 내용 먼저 봅니다. 총 161만 1344주가 상장이 될 거고요. 액면가액 500원입니다.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얼마를 조달하고 어디다 쓸 건지가 중요하겠죠. 총 5천억 규모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냥 에코프로비엠 5천억 유상증자라고 뜹니다. 이 돈 중에서 300억을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고요.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4,700억을 씁니다. 사실 이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에게 지금 가장 유리한 그 사용처는요, 시설 자금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자금으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4,700억 투입한다. 우리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거다. 지금 수요가 많다.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업계 내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수요가 넘친다라는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캐파를 많이 증설해 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화재가 났었던 그 공장도 다시 재개를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4,700억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300억을 씁니다. 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채무상환 자금으로 300억을 쓴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기업의 채무를 좀 깎아내고 유상증자든 뭐든 간에 해서 깎아내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향상이 되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왜 하필 300억을 여기서 상환을 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요것만 그냥 증자할 때 쓰면 되는 건데 왜 하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채무 상환을 할까?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켜야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6천억 원이 있습니다. 물론 요걸로 캐파를 늘렸으니까 더 많은 원자재가 들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쌓아둬야 되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300억 원을 좀 찝찝하게 뭐 3천억 원이나 뭐 부채를 탕감했으면 모르겠는데 300억 원 이렇게 조그마한 돈을 왜 여기다가 굳이 넣어가지고 유증 진행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본인 돈으로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주주 돈으로 하는가,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안 좋은 일도 아니고요. 그냥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 뭐 우리는 요번에 경영진들, 이사진들 보너스 주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향상된다는 거는 좋은 의미이고 본인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유증을 통해서 주주 돈으로 이걸 채무 상환하는 건지 아쉽지만 일단 요건 패스할게요.
요 아래 내용은 실질적인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100주면 뭐 곱하기 요 배정 비율에 따라서 내가 신주 인수권을 몇 개 가질 수 있는지 책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배정 비율이 0.05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6%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56주를 신주 인수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내가 56주를 31만 3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의 가치는요, 현재가 가격에서 뺀 것만큼의 밸류가 있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예정 6월 13일인데 만약에 뭐 요거 예정 발행가가 더 줄어들어 가지고 30만 원에 발행된다고 한다면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56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딱 봤는데 주가가 50만 원이에요. 신주 예수권 상장한 날이. 그러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30만 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6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거만큼 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신주인수권 상장하면 이 전략에 대한 아주 야무진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지금으로서는 31만 300원에 상장할 주식인 거고요. 예정은 6월 13일입니다. 요거 확정 예정이 6월 13일인 이유가 6월 13일까지 주가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가중평균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할인율 20% 적용해가지고 신주 인수권 요 예정 발행가를 바꿉니다. 그걸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아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본다 해가지고 매매 성과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마 뭐 여러분이 네이버 금융이던 아니면 뭐 카카오스탁에서 보는 거든 증권플러스건 학스넷이건 이런 커뮤니티 가면 이제 찬티랑 안티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티들이 주로 하는 말이 야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31만 원이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 논리가 이거죠. 31만 원에 할인돼서 살 수 있는데 주가가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정말 뭐 코스닥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개잡주들은 그렇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 1위인데 그런 식으로 뻔하게 움직이진 않죠. 그 뻔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할인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아, 요 정도 지금 주가가 요 정도니까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밴드를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 라고 이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 신주 발행가의 상점 방법은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주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내가 1000주 가지고 있으면 56주, 100주 가지고 있으면 뭐 5.6주인데 이게 절상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단가는 이렇게 확정이 될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31만 원의 단가다. 청약 예정일 9주주, 6월 16일부터 17일이니까 그냥 이때 굳이 뭐 여러 군데 찾지 마시고요. 동네에 본인이 만약에 신한금 두면 신한금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신분증 가져가가지고 내가 누군데 요번에 에코프로빈 증자한다더라. 근데 내가 도통 모르겠으니까 어떻게든지 설명 좀 해주고 이왕이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알아서 좀 신청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하도 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전 전화 혹은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때 이렇게 다 신청하고 나서 7월 7일 날 이게 상장을 해요. 이 중간에 텀이 길잖아요. 이 중간에 텀이 긴데 요 가운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신주 인수권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증이 딱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여기에다가 뭐 전체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한 500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1000이든 한 2000이든 비중을 채울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 내 자산 중에서
지금은 5%를 에코프로비엠 투자하고 있는데 10% 내지 20%까지 비중을 채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무증이 딱 터진 거예요. 요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증을 웬만하면 참여를 하는 게 맞죠. 무증까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런 식으로가 아니라 올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요거를 유증을 참여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총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 있으면 1억 곱하기 0.056 비율만큼 내가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에코프로비엠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식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0만, 100만, 1000만, 1억 들어가 있고 오늘자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42만 3천원이니까 그냥 42만원 할게요. 라고 한다면 제 계산으로는 238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238주를 보유하신 겁니다. 1억 투자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 유증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은 238 곱하기 어딨냐, 아 머리 아파, 0.05 11주를 겟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12주 정도, 12주의 신주 인수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12주 가지고 단가를 31만 300원이잖아요. 12주를 31만 3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분이 실제로 유상증자에 다 참여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필요한 거 370만 원이 필요해요. 물론 1억 가진 사람 입장에서 370만 원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급 땡겨가지고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미 너무 많아, 나 여기서 이제 오르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해가지고 이거 팔고 딴 거 살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주 연수권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항에 나와요.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양도를 허용하며,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배정받은 게 12주면, 신주 인수권 12주면 이거를 말일까지 쭉 가져가 가지고 실제로 내가 돈을 내 가지고 12주를 내 계좌에다가 넣지 않아도 요 기간 동안에는 이 12주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예요. 저는요, 이거는 물론 비중이 없어가지고 이걸 그냥 넘기려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있긴 한데 이거를 파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요 기간에 좀 팝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이거를 5월 한 23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팔아야 되고 이거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적정 가격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 상장이 되면 제 12주가 이렇게 R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R 에코 프로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5주 떠 있고요. 이거의 평가액이 요 기간 동안에 곱하기 요거의 가치만큼 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돼요. 호가창에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신주 인수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따로 있어요. 이때 돼서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는 정말 간단해요. 31만 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에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주가가 50만 원이면 최소한 20만 원 위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주가가 50만 원인데 신주인수권은 3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거니까 20만 원 정도의 차액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그 기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일단 스케줄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 없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얘네가 돈을 어디다 쓸 건가 이걸 보시고 뭐 이 정도면 내가 유상증자 참여할 만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얘가 단가 얼마에 상장하는 거야 를 봤더니 요만큼 6월 13일 확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신청을 할 때는 요걸 확정되고 나서 이 가격을 보고 16일 날 증권사에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던 HTS로 하던 해가지고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 돈이 없어. 쩐이 없어.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팔면 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 난 이거를 일단 팔겠다. 라고 한 다음에 요때 팔면 되고요. 계속 가져가실 거면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이 창을 안 보셔도 돼요. 이걸 다 하고 나서 내가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 그 해당 유상증자만큼의 주식이 신주의 상장 예정이 7월 7일입니다. 7월 7일부터 내가 얘를 1000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56주가 들어옵니다. 1056주가 되는 거죠. 7월 7일이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기간과 좀 맞물려 가지고 무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당장의 사람들은 지금 무상증자라는 이 단어 자체에 되게 홀려가지고 무상증자 얘기만 하는데요. 뭐 한 주당 세 주를 준대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좀 초치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회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무상증자 자체가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주는 어떠한 이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번 만약에 유상증자부터 무상증자까지 쭉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유상증자로 들어온 주식에 한해서도 무상증자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000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56주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았으면 1056주에 해당되는 무상증자를 진행해서 수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시나리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증의 신주 인수권을 팔지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1056주를 가져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때까지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한 60만원 됐다라고 쳐요. 오늘자 기준으로 42만원대니까 이게 60만원대 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당 세 주를 받는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평가액이 곱하기 3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주식 수가 늘어나고 단가는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발행 전에는 총 주식 수가 2453만 810주입니다. 근데 1주당 3개를 배정을 하니까 요만큼이 추가로 더 상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97, 9700? 뭐 요 정도 되겠네요. 9788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게 3개씩 더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총 4분의 1 가격으로 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단가가 만약에 60만 원이라면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는 이게 한 주당 15만 원에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엔 주식이 내 전체 자산에서 더 살 상황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상황인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6월달 7월달까지 유상증자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짜서 하시면 됩니다. 참여 안 할 거면 신주 인수권 상장일 날 팔면 되고요. 상장되는 거를 받을 거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할 건데, 무상증자는 한 주당 3개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비엔 투자해가지고 유상증자 다 해가지고 평가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 평가액이 막 3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이 한 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는 이게 4분의 1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4토막 내가지고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해서 총 4주. 여기선 한 주가 50만 원인데 여기선 한 주가 1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50만 곱하기 1을 하나, 12만 5천 곱하기 4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자체는요, 호재인 이유는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상증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괜찮다는 증명이지, 이 무상증자 자체가 갑자기 없었던 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었으면 곱하기 3만큼 내 어떤 자산이 증식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상증자 참여할지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때까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인수권을 미리 팔지 아니면 홀딩해 가지고 이거 상장 받아 가지고 주가 올랐을 때 다 팔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기간까지 내가 가져갈지 아니면 무상증자 하기 전에 그냥 팔고 나올지.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한 주당 50만 원 하던 게 4주당 1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 터질 게 4개 터진다는 거예요. 좀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전체 시드가 한 얼마랄까요? 전체 시드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 있어요. 걔는 이걸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움에 한 주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걸 호재로 보신다면 무상증자 기간까지 가져가시고, 아니라면 이때는 팔고 나와야죠. 이거는 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내용들을 요약을 하자면요. 에코프로빔이 유무상 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 배정 기준일에 따라서 배당 기산일과 그리고 신주권이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는 기간과 실제로 그 신주 인수권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기간이 꽤 길다. 무상증자 기간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못해도 3개월 내지 거의 3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내 계좌의 유동성은 좀 저하가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상장시키는 거를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권리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내가 내 예수금이 줄어드는데, 그 기간을 다 인내하고 내가 유증 참여하고 무증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영상에서 얻어가실 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기간 내에서 내가 지금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준수권 받을 거야. 혹은 일단 내가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이걸 일단 다 받은 다음에 무증하고 나서 단가 움직이는 거 좀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유증의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쓰는 돈이 대부분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란 말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억이 껴서 채무상환 자금을 써였다는 거는 저처럼 이걸 다 들여다보는 사람 아니면 일반 주주들은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왜 지금 유동자금이, 유동자산 자체가 6천억 원이 작년부터 남아있는 회사가 300억이나는 그냥 본인 돈 투여해가지고 채무상환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유증받아서 하는가 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오늘 시총 1위 등극을 했는데 시총 1위 정도면 그 정도 채무는 300억 정도는 그냥 한번 긁어서 없애줄만 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후에도 그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채무 상황은 아마 본인 자금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튼 그렇다. 유증 자체는 그렇고요. 유증 요 스케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기간마다의 상세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증 종목을 좀 많이 건드려요. 왜냐하면 유증만큼 열심히 본 사람과 열심히 보지 않는 사람 간의 그런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유증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많이 보고, 최근에도 전 이번 연도만 유증을 4번 참여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다 지금 엑시트를 했습니다. 하나 지금 남아있고, 유증도 잘 대응을 하고 잘 진입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나오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주 이수권을 파는 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신주 이수권을 그냥 끝까지 들고 가서 증자 받아가지고 단가 낮춰서 많이 올랐을 때 파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각 기간마다 주가가 눌릴 거다 오를 거다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황 봐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할 자신 있으면 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무상 증자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유무상증자만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보셔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증권 신고서 지분증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투자 위험 칸이 있거든요. 요번에 나온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회사 입장에서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판단하기에 올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고요. 유무상증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유무상증자를 하던 말든 내가 거기 주주여야지 유무상증자에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여기 주주여야 될지 아니면 주주여야 하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회사 입장에서 제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다룰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새벽입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흥분을 했습니다.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스케줄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끝나면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 여기서 7월달 보라 했잖아요. 그때의 기간과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끝나는 순간부터 작년에 여기다 돈을 꽤 많이 때려 넣으셨던 PEF 사모펀드 분들의 채권이 풀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관심 있으면 이 영상 한번 다시 체크하시는 걸 저 추천드립니다. 요거랑 요번 유무상증자랑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잘 주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